안녕하세요. 잡시광입니다. 불과 며칠 전 미국과 독일이 우크라이나에 주력 탱크를 지원하기로 결정했다는 외신 보도가 있었습니다. 사실 그동안 우크라이나는 이들 국가에게 전차 지원을 끈질기게 요청했었지만 두 국가 모두 전쟁이 더 크게 확대될까 우려해 우크라이나의 요청을 외면했었는데요. 하지만 이번에 중대 결단을 내리면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양상은 물론 방산업계에도 큰 파장을 가져다 줄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CNN을 비롯해 최근 외신들이 보도한 내용을 보면 미국 정부는 우크라이나에 M1 에이브럼스 전차를 최소 30대 이상 지원하기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실 미국은 M1 에이브럼스가 70톤에 달해 우크라이나의 다리와 도로에서 운용하기에 무겁고 연료 비용이 많이 든다며 지원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여왔습니다. 하지만 그 속내는 러시아의 핵무기 사용을 우려한 것이었지만 이달 중순 바이든 대통령이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와 전화통화를 나눈 뒤 갑자기 입장이 바뀌었습니다. 이에 대해 외신들은 봄 날씨가 따뜻해지면 러시아의 공세가 강력해질 것이라는 서방 정보당국의 판단과 나토의 분열을 우려한 결정이었다고 분석했는데요. 그리고 독일 총리 역시 지난 25일 내각 회의에서 주력 전차인 레오파드2를 우크라이나에 보내기로 했다고 깜짝 발표를 했습니다. 이날 독일 정부는 우크라이나가 레오파드2 탱크로 2개 대대를 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며 그 첫걸음으로 독일군이 보유한 레오파드2 전차 14대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다른 협력국들이 보유한 같은 기종의 전차를 우크라이나에 재수출하는 것도 승인하기로 하는 등 큰 결단을 내렸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폴란드, 핀란드, 덴마크가 보유한 레오파드2 역시 우크라이나에게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동안 레오파드2를 간절히 바랬던 우크라이나에게 이런 소식들은 그야말로 전쟁의 새 지평을 여는 희망찬 메시지나 다름없어 보입니다. 그토록 권하던 전차를 받게 된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숄츠 총리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다며 레오파드2를 운용하고 있는 모든 협력국이 동참해 최대한 많은 탱크를 지원하도록 요청한다며 기쁨을 감추지 못했는데요. 그것도 그럴 것이 젤렌스키 대통령은 독일의 레오파드2가 다른 전차에 비해 운용이 쉽고 디젤 연료를 사용해 연비가 효율적이라 전장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지원을 계속 요청했는데 이제야 결실을 맺게 됐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조만간 레오파드2의 공격을 받게 될 처지에 놓인 러시아는 독일의 결정을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세르게이 네차예프 독일 주재 러시아 대사는 독일의 이번 결정은 러시아-독일 관계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혔다며 이 관계가 가까운 미래에 정상화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쏘아붙였습니다. 러시아 입장에선 독일의 주력 전차까지 가세한 마당에 여차하면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군의 방어벽을 뚫고 빼앗긴 지역을 탈환할까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와 같이 여전히 끝나지 않고 있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 신흥 방산 강국으로 떠오른 한국은 작년에 폴란드에서 쓴 신화를 올해 다시 써 내려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바로 미국과 독일이 내린 전차 지원 결정으로 인해 반사이익을 볼 국가가 한국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방산 업계에서는 서방 국가들이 우크라이나에 전차를 지원하면 당장의 국방력에 공백이 생기기 때문에 이를 메우기 위해 K2 전차를 생산하는 현대로템 등 한국을 찾을 것이란 예상이 많습니다. 특히나 한국산 무기는 미국 무기보다 저렴하면서 성능이 크게 뒤지지 않는 데다 대량 양산과 빠른 납기가 가능한 초특급 배송이 가능하기 때문에 한국 말고는 다른 선택지가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심지어 당장 독일도 이번 전쟁으로 인해 부품 부족 문제가 드러나면서 공급을 빠르게 제공할 수 있을지 의문이기도 한데요. 더구나 전차 강국이라 불리던 독일에선 최근 큰 문제점이 발견되며 과거의 명성을 잃어버렸다는 평가까지 나오고 있어 제 밥그릇만 챙기기에도 바빠 보입니다. 이번 결정에서 보듯 독일은 현재 350대의 레오파드2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우크라이나에게 14대를 지원해 주는 것조차 너무나 많은 시간이 소요되면서 그 자체로 버거워 보였습니다. 일각에서도 그동안 독일이 레오파드2의 실전 데이터를 쌓을 수 있었던 좋은 기회를 박찼던 건 레오파드2의 숨겨진 치부가 드러날까 노심초사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우크라이나에 인도된 레오파드2에서 혹시라도 결함이 잡히기라도 한다면 노르웨이 수출에서 물을 먹을까봐 우크라이나 지원을 차일피일 미뤘다는 건데요. 그런데 최근 이런 분석을 뒷받침해주는 내부 폭로가 나와 신빙성을 더해주고 있습니다. 유럽 매체에 따르면 현재 레오파드2 생산은 독일이 아닌 그리스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독일 내 생산 공장은 애초에 폐쇄됐다고 합니다. 앞서 독일은 다른 유럽 국가들처럼 탈냉전 이후 군축을 시작하면서 전차 생산 라인 가동을 중단시켰는데요. 때문에 레오파드 생산 시설의 경우 지난 2005년 그리스와 레오파드2A6를 계약하면서 라이센스 생산까지 진행했고 그 이후부터 신종 차체 제조 모두를 그리스 볼로스의 메카 공장에서 담당하게 됐습니다. 즉 현재 독일의 전차 생산 시스템은 제일 먼저 독일 부품 제조업체에서 각각의 부품을 제조하면 그리스로 보내 팩으로 만든 뒤 다시 독일에서 완성품으로 조립하는 단계를 거치게 되는 겁니다.
결국 이런 비효율적인 시스템 덕분에 레오파드 해외 수출 물량권에선 종종 결함이 발견되고 있으며 운용국의 성능 개량 요구도 들어주기 힘들게 되면서 인기가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실제로 세기적 걸작 전차라는 독일의 레오파드2는 여러 가지 단점들이 두드러지며 이전만큼 두각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아니면 독일이 그동안 꽁꽁 숨겨왔던 비밀들이 이제야 드러나게 된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제일 먼저 레오파드2의 주요 문제점으로 꼽히고 있는 건 저열한 사격 통제 장치로 80년대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지적입니다. 이번에 독일이 우크라에 지원하기로 결정한 레오파드2 A6는 기존 EMES-15에 약간의 개량만이 추가됐을 뿐으로 프랑스의 르클레르가 고성능을 자랑하는 사격 통제 장치와 BMS-인 파인더스 등 최신형 전자장비를 구현하는 것과 크게 비교됩니다. 또한 연령상 장비의 개량이 전무한데 실제로 레오파드2 A6를 기준으로 해도 포수조 중경에는 1세대 열상인 WBGX를, 차장용 독립 조준경에는 2세대 오펠리오스를 사용합니다. 통합전장구현 역시 동구권보다는 앞서 있지만 세계 최강의 전차라고 부르기엔 매우 민망한 수준으로 일부 레오파드2는 신형으로 업그레이드 됐다고 하지만 정작 대부분의 레오파드2 A6는 여전히 C4I 능력이 결여되어 있다는 것이 문제로 남아 있습니다. 레오파드2의 더 큰 문제는 계속 공방 능력만 추가한 결과 A5, A6 해외 수출용 버전들에서 포탑의 미세한 균열이 일어났다는 점인데요. 그리스에 팔린 신규 생산분에서조차 문제가 있다고 알려지면서 전반적인 생산 공정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보통 미세균열의 원인은 노후화가 주된 이유인데 레오파드2의 경우 신규 생산분에서 문제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레오파드2 A7 최대 도입 예정국이었던 사우디아라비아와의 수출이 무산된 것도 독일에게는 치명타가 됐는데요. 무려 800대를 도입하려고 했던 사우디와 협상이 결국 결렬되면서 다른 소규모 전차 도입국들에 대한 단가 상승이 불가피해졌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이는 작년에 폴란드군의 긴급소요 무기 도입 사업에서 1000여 대가량의 전차 수주 물량을 한국 현대로템의 K2에게 빼앗기는 최악의 결과를 불러오고 말았습니다. 결국 이런 사실들을 종합해보면 레오파드2가 과대평가됐다는 세간의 지적에 공감이 가는 상황이 됐습니다. 레오파드2의 최초 등장 시기만 해도 국내외를 막론하고 실전 경험이 전무한 상황이었지만 과거엔 독일제 무기가 과대평가되는 일이 많았던 만큼 레오파드2에도 이런 프레임이 씌워졌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제야 실체가 드러나게 된 레오파드2의 자리를 빼앗은 건 다름 아닌 한국의 K2 흑표 전차라고 하는데요. 더구나 올해 방산 수출의 첫 성과는 K2에서 나올 가능성이 높은데 노르웨이가 2001년에 도입한 레오파드2 A4 전차를 대체하기 위해 신형 주력 전차 사업을 벌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노르웨이는 MBT 사업으로 2025년까지 전차 총 72대를 도입할 예정이며 최대 20억 달러 규모로 추산됩니다. 한국의 K2와 독일 레오파드2 A7 전차가 최종 후보기종으로 경쟁하는 가운데 현재 노르웨이 내부 평가에서는 K2가 더 우수하다고 평가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독일이 우려했던 일이 벌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더해 최근 노르웨이 역시 현재 보유 중인 레오파드2를 우크라이나에게 제공하는 전차 지원에 합류하게 되면서 자국군의 무기 공백을 막을 전차 도입이 더 시급해졌습니다. 결국 노르웨이는 앞서 말씀드렸던 독일의 생산 문제 이슈로 고품질의 전차를 초고속 배송이 가능한 한국의 K2를 도입할 공산이 더욱더 커졌는데요. 하지만 한국 K2 전차 수출이 유력했던 노르웨이에 갑자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K2 전차의 노르웨이 수출과 관련된 비하인드 스토리는 다음 영상에서 조금 더 자세히 전달드리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